이 까마귀 같은 나르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는 묵묵히 가던 길을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을 먹고 사는 나르가 가장 두려운 게 바로 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회방을 놓는 나루를 뚫고 묵묵히 갈 길 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에 오늘 이렇게 나루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짧은 한 편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잠재력을 깨울 수 있길 바라봅니다. 안녕, 라붐 시클릿TV 작가 김상월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안전하신가요? 만약 지금 누군가로 인해 많이 힘드시다면 소통 강사로 유명하신 김창욱 강사님 말씀처럼 그건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상대에게 진심이었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쵸? 오늘 내용은 내 짝꿍, 내 주변 가까운 그 사람이 나르인 건 알지만 차마 손절하지 못해 어려운 관계를 이어가시는 분들, 나르와의 관계를 더 이어가다간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 손절을 했지만 이후 뭘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또 앞선 경우처럼 손절 이후 그의 빈자리가 너무 커 힘들 걸 알면서도 제외했으나 관계가 좋아지기는커녕 더 힘들어진 관계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나르가 막말로 자꾸 선을 넘을 때의 대처법, 상처받지 않고 내 마음 안전하게 지켜내는 꿀팁 본격적으로 들어갈 테니 이제부터 초집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총 4단계의 순서가 있는데요. 이 순서대로 실행하시면 더 높은 효과를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알아차리기. 두 번째, 무시하기. 세 번째, 좋은 느낌 찾고 실행하기. 네 번째, 즐기기. 이제 본격적으로 각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알아차리기. 경계선 없이 선을 자꾸 넘는 나르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해선 꼭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초점을 나르가 아닌 나에게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너 나한테 왜 그래?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가 아니라 내 마음아 괜찮니? 저 사람의 그 말 때문에 속상했구나. 이렇게 내 내면의 소리를 알아차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같은 내 손이라도 손가락을 찔렸을 때 어떤 손가락은 무척 시원한데 어떤 곳은 굉장히 아프다는 사실을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어떤 일에는 의연하게 넘어가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이쑤시개로 손가락을 찔렀을 때 혈자리를 잘못 누르면 아! 하고 아픈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곳이 있다는 뜻이에요. 나르가 일반인들에 비해 상처를 잘 주고 비난, 투사를 하며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들고 죄인을 만드는데 선수이지만 하지만 이제부터 나르가 아닌 상처받은 내 마음을 먼저 알아차림 해주자는 거예요.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은 멀쩡한데 유독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나의 어떤 점이 건드려진 거지? 내 건드려진 그 부분을 찾아내고 알아차림하는 단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모르고 방치하게 되면 그 썩은 싹은 점차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2단계 무시하기. 나르들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무시하고 선을 넘을까요? 여러분들은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뜬금없이, 앞뒤 없이 말도 안 되는 문자나 말로 멘탈을 흔들어댄다. 대놓고 신체나 외모 비하 발언으로 선을 넘나든다. 평소 무관심했던 사람이 본인 필요할 때 연락 안 되면 시도 때도 없이 수십 통씩 전화하고 문자로 괴롭힌다. 나보다 결코 나을 게 없는 취약한 사람이 나를 자꾸 가르치려 한다. 도통 대화가 되지 않고 자기 말만 떠들어대고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한다. 자기 생각과 다른 발언을 하면 무식하다고 무시한다. 등등. 나르들은 타인과 본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상대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거죠. 또 자신을 위해 상대는 항상 오픈되어 있어야 하지만 자신은 자신이 원치 않을 때 연락이 오면 귀찮아하고 상대를 집착하는 스토커 취급을 하기 일수. 이때 착한 여러분들은 머리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떤 트집을 잡아 또 불같이 화를 내고 무시해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나르를 배우자로 두었거나 오랜 연애를 한 분들의 공통점으로 보이는 행동 중 하나가 바로 침묵이더라고요. 15년의 나르의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 중인 4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자신을 오래되고
더 자라지 않는 쓸모없는 고목나무에 비유하시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 마음이 아픕니다. 선을 넘고 자기 주장만 펼치는 나르에게 더 이상 그가 마음대로 누리고 다닐 공간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의 공간을 허용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만만해질 뿐이기 때문이에요. 허용 대신 무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무시는 나르처럼 상대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라는 뜻이 아니라 나르가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자는 의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계속 반복해 보신다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무시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고 마음대로 선을 넘나드는 건 공감 능력 제로인 나르의 됨됨이 인격 문제지 절대 휘둘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3단계 좋은 느낌 찾고 실행하기. 이 4가지 단계 중에서 구독자님들이 이 3단계를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참 마음 아픈 이유인데요. 바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 자식의 역할은 충실히 해왔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참 잘 알지만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당황해 하십니다. 여러분,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란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란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에서 유래했습니다. 어린 아기 코끼리의 뒷다리를 말뚝에 묶어 놓았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아기 코끼리는 처음엔 답답해 이리저리 움직여보지만 결국 말뚝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성장한 코끼리는 사슬을 충분히 끊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지만 그럴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슬을 풀어놔도 말뚝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 코끼리 사슬 증후군은 우리 인간에게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곤 했는데요. 특히 오랜 시간 나르의 가스라이팅에 길들여져 충분한 힘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에코시스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나르에게 착취당했던 내 마음 다시 찾아오세요. 오로지 나에게 집중해주세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지? 어떤 걸 할 때 행복하지? 산책? 독서? 노래하기? 춤추기? 화분 키우기? 반려견과 평화롭게 놀기? 어떤 걸 배워보기? 그 어떤 거라도 좋아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게 되는 그 기분 좋은 일과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그 일을 찾아내서 핑계대지 말고 게으름 피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면 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씀을 빌려보겠습니다. 당신이 외부의 어떤 것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그 고통은 외부의 그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언제든 그 고통에서 벗어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4단계 즐기기. 여러분들은 무언가에 푹 빠져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게임, 독서, 운동, 그 무엇이 됐든 밥 먹는 것도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경험요. 우린 이를 몰입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3단계에서 말씀드린 기분 좋은 느낌이 드는 그 일을 찾으셨으면 이젠 그 일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기분 좋은 그 일을 하게 될 때 우린 자연스럽게 몰입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고 저는 감히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신기하게도 당연하게도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내가 보람을 느끼고 기분 좋아지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을 이유? 없습니다. 저도 최근 기분 좋아지는 몰입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일을 또 발견하게 됐는데요. 바로 캘리그라피예요. 저는 평소 독서할 때 좋은 문장이 있으면 밑줄도 치고 필사하며 볼 정도로 손글씨 쓰는 걸 좋아하는데요. 제가 캘리그라피를 시작하게 된 건 저의 책을 구입하시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시는 독자님들께 조금은 특별한 예쁜 글씨를 써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동기로 시작한 이 취미가 가져다주는 선물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명상의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명상과 시각화를 하고 산에서 맨발 걷기를 하면서도 명상을 하고 있지만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이 명상도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일을 너무 거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일이 주는 기쁨과 더불어 또 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독수리를 공격할 수 있는 새는 유일하게 까마귀라는 사실을요.
오늘은 책 니체의 인생 수업에 나온 인생의 지혜 나누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까마귀는 독수리 등에 올라타 목을 조르며 공격합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펴고 최대한 높이 날아오릅니다. 독수리가 더 높이 날아오를수록 까마귀는 숨을 쉬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까마귀는 산소가 부족해져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를 통해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울림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까마귀는 내 에너지를 빼앗고 삶을 송두리째 착취하는 나르입니다. 이 까마귀 같은 나르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는 묵묵히 가던 길을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을 먹고 사는 나르가 가장 두려운 게 바로 무반응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회방을 놓는 나르를 뚫고 묵묵히 갈 길 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에 오늘 이렇게 나르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짧은 한 편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잠재력을 깨울 수 있길 바라봅니다. 삶이 꼭 변하길, 내 삶이 간절하고 진심이신 구독자님들은 오늘 영상 휴대폰에 저장해 두셨다가 멘탈이 약해질 때마다,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틀어놓고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자꾸 까먹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반복해줘야 습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1시간 음악의 힘, 하루 10분 내면 아이 치유하기 2권의 책을 쓴 내면 아이 치유 작가 김상월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서 8년차 라붐 라이브를 운영 중입니다. 라붐 라이브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음악으로 치유해주는 치유 공간이자 힐링 공간이에요. 저 역시도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파 삶의 끈을 놓아버릴까 진흙밭에서 허우적거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 안에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기적처럼 꿈같이 바뀐 저를 보며 한때의 저처럼 지금 너무 힘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고 싶다, 돕고 싶다 해서 탄생된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라붐 시클릿 TV입니다. 맨발 걷기, 걷기 운동, 소금물 마시기, 음식 건강, 뇌 건강,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상처 극복법, 내 마음 알아차리는 방법들의 영상들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지만 몸이 안 좋아서, 시간이 없어서 못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 책 덕후인 제가 읽은 책의 지식과 고급 정보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몸마음 챙김, 동기부여 팍팍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라붐 시클릿 TV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